톡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KTN 지킴이, 아틀란타 지킴이, 둘루스 지킴이 갖다 붙일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최은숙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같은 시간에 여러분 찾아뵈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공들여서 모시고자 하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 중에 한 분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강창석 박사님 모시고 왔습니다. 헬스원 케어 맞죠? 네, 맞습니다. 헬스원 케어의 강창석 박사님 그리고 크리스토퍼 강이라고도 불리십니다. 여러분 박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왜 그렇게 비싸게 구세요? 저는 출연하려고 한 몇 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간신히 불러주셔서 온 것 같은데. 굉장히 바쁘셔서 사실 녹화하러 오시는 시간이 쉽지 않으시고요. 오늘도 지금 그 환자를 보는 중에 오셨어요. 병원에서 기다리시는 환자분들 죄송합니다. 자, 오늘 특별히 나누고 싶은 얘기가 하스피스에 대한 얘기를 꼭 해보고 싶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아니 뭐 특별히 이게 무거운 제목이니까 사람들이 네. 이제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제 최근에 우리 한인타운에 좀 어르신이 이렇게 한인회장도 하시고 그런 큰 일들을 하셨던 분들이 가면 저분도 가시네 하면서 하면 네. 이제 그런 죽음에 관한 그런 생각들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뭐 한국에 얼마 전에 물론 세대 차가 다를 수 있지만 그 유명한 배우 한 분이 또 돌아가시니까 신성일 씨. 이제 그 우리 나이 좀 있는 그분들을 기억하시는 분이 또 아까운 분이 한 번 갔다든지 좀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분도 뭐 폐암으로 돌아가시고 이제 그랬지만 그러면서 생각난 게 이제 이 죽음이라는 게 꼭 뭐 물론 무거운 제목이고 힘들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또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고 어떤 뭐 죽음의 연습을 한다는 말에는 좀 어폐가 있겠지만 항상 떠나지 않는 그러나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싶지 않은 네. 제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목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미리미리 준비해 주면 그게 그런 큰 그 충격이 아니라 어떤 그 우리가 사람들이 사는 가운데 제일 확실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죽는다. 간다는 것보다 네. 더 확실한 그 아젠다는 네.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거를 좀 직시하면서 이번에 이제 최근에 그런 일들이 있길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하스피스라는 건 직업이니까 그거를 하스피스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더 그 생각을 제대로 하시면 그리고 이해를 좀 더 하시면 좀 더 잘 이용하시고 그 좋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좀 생각이 있길래 그래서 오늘 이 무거운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목이 무겁다고 지금 몇 번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휴먼빙 인간으로서 태어난다, 산다, 죽는다를 피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죽음을 잊고 사는 건망증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삽니다. 하지만 죽음은 나 자신한테 그리고 우리 주위에 언제나 존재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 죽음을 맞이하는 일에서 하스피스라는 어떤 기관이 존재하고 있고 그 기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스피스가 무언지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글쎄 이제 하스피스는 거의 이제 말이 한국에서도 그냥 하스피스라고 맞아요. 말이 호스피스 이렇게 그게 해요. 굳어진 것 같고요. 그건 이제 되게 큰 전제는 그 자녀 수명이 6개월 미만이 되는 사람으로서 그 다음에는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뭐 죽는 게 6개월 이내에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그 다음에 하스피스 프로그램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이제 그 더 이상 그 치료의 목적이 아니라 하스피스는 그러니까 컴포터블한 그러니까 편하게 돌아가시게 가장 큰 것은 통증 치료죠. 그러니까 통증을 완화시키면서 통증을 치료하면서 정말로 의미 있는 마지막 6개월의 삶을 가시게 하는 그와 같은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자녀 수명이 6개월 미만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 자녀 수명은 누가 규정하는 그거는 거예요? 의사들이 이제 볼 때 이제 그러기 때문에 꼭 그러니까 이제 6개월이 뭐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암도 뭐 이제 얼마 살지 못하실 것 같다. 그리고 보통 의사들이 이제 뭐 암 전문이나 누가 한 6개월 미만이라고 생각하면 그 주위에서 이렇게 그 하스피스 전문하는 의사들이 그걸 판단해서 적합하다 그러면 이제 받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하스피스 그러면 이제 가장 그 시작한 하스피스 프로그램을 시작한 거는 사실 대상이 암 환자들이죠. 그래서 암이지만 이제 최근에 한 10여 년 이렇게 가면서 하스피스의 개념과 그 적용 대상의 환자들은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꼭
암 환자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뭐 그 심부전, 그 심장이 이제 약해서 거의 말기로 가서 돌아가시려고 하는 분, 콩팥이 망가져서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 혹은 폐에 만성 폐질환이 있다가 점점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나빠지면서 그런 분들. 그다음에 뭐 최근에는 이제 그 치매, 알츠하이머 병에서도 아, 진짜요? 그럼요. 알츠하이머 병에서도 치매도 중증이 가면 이제 더 이상 식사를 못 하시고 거동이 불편하시면서 식음이 이제 전폐되면서 못 드시는 분들 가운데는 이제 우리가 볼 때에는 아, 이분은 정말로 너무나 그 식사를 못 하시고 영양 공급이 안 되니까 이제 6개월 미만으로 더 이상 못 사실 것 같은 판단이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을 이제 받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은 옛날 말로는 이제 어르신들이 곡기를 끊는다. 특별한 병이 없지만 네네. 이제 여러 가지 아주 심한 뭐 우울증이라든지 하여튼 이런저런 이유로 아주 연료하셔가지고 그냥 더 이상 그 식사를 안 하시고 양로원에서는 해줄 게 없는 그런 분들 가운데는 이제 그런 이유로도 6개월 정도의 수명 미만이라고 판단되면 하스피스로 가실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처음에 암 환자들의 마지막 길을 준비해주는 거로 시작을 했다고 하셨던 말씀은 그 전에 암이 말기가 되면 그건 당연히 죽음이 온다라는 거를 전제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막 간암 말기에 사는 분 제가 알거든요. 그러면 뭐 하스피스 프로그램에 의해서는 해피한 거죠. 그분들이 그럼 그분들이 갔다가 다시 그러니까 살았다니 아니 건강해져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당연하죠. 그거는 뭐 하스피스는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게 예측하고 그분들을 도와드리고 편하게 가시게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아까도 전제로 말씀드렸지만 하스피스 프로그램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하스피스 프로그램에 들어와서도 뭐 나 우리 아버님 어머님 뭐 항암 치료 받아야 되고 뭐 이것도 해달라고 그러고 뭐 이런저런 그 치료의 목적에 그런 것을 해달라고 그러면 그거는 하스피스의 목적과 맞지가 않죠. 그럼 하스피스에서는 키모테라피나 이런 항암 치료를 그런 하진 거는 않아요? 안 하는 거를 전제로 하는 거죠. 수술도 안 하고. 그렇죠. 그런 건 다 안 그러니까 하죠. 의료기관은 아니네요. 그렇죠. 그런?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제 컴포트하다. 그러니까 결국 통증을 관리하는 거를 주로 하면서 그 외 부수적으로 그 건강 상태가 점점 나빠지면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병원 침대 같은 것이 필요하든지 거동이 불편해서 일어나지도 못하시고 화장실 가는 게 멀면 병원 그러니까 베드 바로 옆에 그 화장실에 간이 그런 용변 볼 수 있는 거 산소 공급 뭐 이런 그런 그 편의 시설들을 무제한으로 이제 제공하는 거죠. 하지만 치료를 하진 목적으로 않죠.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제 또 중간에 정말로 상태가 많이 나빠져서 가족들이 어떤 좀 중간에 치료를 원하시면 병원에 입원해서 뭐 수혈을 받는다든지 뭐 특별히 병원에서 그 치료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예를 들어서 간단한 폐렴인데 뭐 다른 데는 괜찮으시고 어쩌다가 폐렴이 생겨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스피스에서도 약이나 그런 걸 좀 상식적인 판단이 있지만 심하시면 뭐 병원에 예를 들면 암인데 뭐 아직도 여러 달 사실 수가 있는데 충분히 얘기하고 여러 가지 건강하신데 굉장히 빨리 급속도로 진행되지만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떤 때는 병원에 입원해서 뭐 며칠이고 치료받고 또 나오실 수는 있죠. 그러나 큰 흐름 속에서 이게 우리가 그거를 치료를 하는 목적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실 때 치료를 목적으로 하진 않지만 뭐 합병증으로 폐렴이 걸렸다 이러면 얼른 병원에 모셔와서 그건 있죠. 치료하고 오고 이렇게 하시는데 기본적으로는 컴포트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하여튼 죽음을 대비하면서 그렇죠. 예비하네요. 대비가 아니라 예비하면서 지내는 곳이다. 근데 이제 제가 들은 얘기로는 그러니까 통증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아주 강력한 통증약을 준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그거는 뭐 강력한 거는 환자가 얼마나 그 심한 고통을 받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 암이 뭐 뼈로 다 퍼지면 뼈에 퍼졌을 때가 굉장히 제일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뭐 정말 잠 못 주무시고 뒤척이고 뭐 정말 그 통증의 강도를 우리가 0부터 10까지라고 친다 그러면 거의 뭐 9, 10 정도의 계속 강도의 그 통증이 계속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럼 통증을 치료하시겠어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래도 말짱하게 얘기하고 싶으니까 완전히 주무시는 걸 원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런 초이스가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정말 주무셔도 통증을 컨트롤하는 거가 더 우선이라고 본다고 그러면 우리가 최대한으로 통증약을 써서 의식을 잃고 뭐 주무셔도 주무시는 한이 있어도 그게 그렇게 낫다고 판단되면 그렇게 하는 거죠. 네.
흔하지는 않지만 그 종교기관에서 운영하는 하스피스 중에는 통증약을 전혀 쓰지 않는 곳도 있다. 그렇게 해서 그게 TV에도 나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환자의 선택으로도 할 수 있죠. 있는 본인이 거죠. 안 쓰시겠다 그러면 안 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차라리 죽여달라 그럴 정도의 통증을 많이 느끼시기 때문에 통증약을 쓰는 게 난데 그렇게 되면 약간 헛소리도 하시고 지금 뭐 말씀하신 그렇죠. 거는 뭐 그런- 주무시고 또 그런 그러니까 그런 게 그 있다고. 밸런스를 그러니까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건가를 우리가 따져가면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매니저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하스피스에서 그 속한 의사들은 그 통증을 관리하는 거에 가장 그 큰 제일 그 전문가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하스피스에는 그러면은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닥터가 계시면서 네, 있어요. 네. 또 원래 주치의하고는 계속 긴밀하게 그렇죠. 연락을 긴밀하게 하시겠네요.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일단 하스피스 들어가면 하스피스에 관한하는 이제 하스피스 전문한 의사가 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중간 중간에 이제 그 주치의하고 연락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네. 할 수가 있죠. 예, 네. 사실 이제 이렇게 병증이 깊어지면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그 범위는 그렇게 넓지 않아요. 일단 뭐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통증을 멈춰 달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또 너무 깊은 잠에 들어서 의식을 차릴 수 없게 되거나 뭐 이런 상황이 돼서 가족들이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여져서요. 사실 하스피스는 내가 아플 때 나는 하스피스 가서 정말 그냥 죽음을 예비할래 하는 거를 조건으로 하겠지만 가족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잠시 쉬고 와서 가족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하스피스에 있는 환자 그리고 우리 하스피스에 이제 계시는 그 치료하시는 분들하고 릴레이션십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세요. 모아모아톡 오늘은 강창석 선생님 모셨습니다. 강 선생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혹여라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강창석 선생님은 사실 한국에서도 의사, 내과, 그것도 과장을 하셨다고 알고 있어요. 과장은 뭐 새우생의 과장이니까. 여러분, 네. S의대라고 있어요. S의대. 거기 졸업하셨고요, 당연히. 그리고 거기서 내과 과장을 하시다 미국에 오셔서 다시 공부를 하셨어요. 공부가 재밌으세요? 아니요. 근데 왜 두 번이나 하셨어요? 살아야 하니까요. 먹고 살기 위해서 했답니다, 여러분. 아, 진짜. 약간 자존심이 상하려고 그러죠. 하여튼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그 강창서 선생님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이유가 한국적으로도 설명을 잘 해주시기 때문이라는 얘기 제가 들어요. 이제 한국에서도 교육받으시고 실제 프랙티스를 하셨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오셔서는 지금 이제 병에 대한 얘기보다는 우리가 죽음은 누구에게나 오는 일이고 또 하스피스라는 기관을 통해서 죽음을 예비할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가 하스피스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번 꼭 전해주고 싶다고 나오셨거든요. 저희가 이제 전반부에 이 하스피스가 뭐 하는 곳인지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하스피스에 들어가 있는 환자들의 존엄성 그리고 환자들의 결정권 그거의 또 뒤에는 가족들의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가족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하스피스에서 많이 있다고요. 많죠. 그러니까 그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가족과 환자는 물론이고 주위에 있는 환자, 가족들이 그런 어떤 죽음에 대한 생각들을 좀 정리해서 갖고 계시면 다들 편하죠. 그리고 마지막 편해지진 않을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그 편하다면은 뭐 슬프고 그런 거는 있지만 네. 그렇지만 이제 하스피스에 가셔도 그런 하스피스 가셔서 마지막 그 6개월이면 6개월 동안에 그 삶이 정말로 그 좀 더 의미 있고 그러니까 그 의미 있는 삶 정말로 마지막에 이렇게 아름다운 그 삶의 종교를 할 수 있는 그 같은 시간인데 네. 그 시간에 이제 하스피스 안에서 또 이렇게 그 의료팀과 네. 우리 어머니 뭐 음식을 못 드시니까 뭐 튜브를 꼽아달라 코에를 해달라 그런 거 뭐 그 정맥 주사를 놔달라든지 뭐 치료해서 뭐 이런 치료를 해달라 이렇게 그 크게 봤을 때 큰 흐름 속에서는 어차피 서서히 돌아가시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 리서치 상으로는 그 뭐 탈수 음식을 못 먹는다든지 뭐 이 탈수가 돼서 물을 못 마신다는 것도 하나에 보면
죽음의 과정에서 아. 자연적인 현상 아닙니까? 어떻게 크게 보면 물론 가족의 입장에서 굉장히 가슴이 마음이 아프고 아프죠. 네. 어떻게 해서든지 한 봉이라도 더 드리고 싶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것도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결국은 못 드시고 숨 못 쉬시고 그러다가 돌아가시는 게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속에서는 그 과정 속에서 의미 있는 시간들을 자꾸만 찾고 그 환자하고 서로 그런 거를 다투는 시간보다는 편하게 해드리면서 뭐 서로 대화를 나누고 손이라도 한번 더 붙잡는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일들을 살아계시고 정신이 있을 때까지 이렇게 하는 것들이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자꾸만 안타까워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해달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의료진하고 옥신각신 하는 것보다는 그 집중적인 그 목적의 포커스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아마 그 마지막 가는 그 가족과 그 유닛, 그 팀마다의 그 의미들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뭐 화가 나서 캔슬하고 또 병원 가시고 뭐 이제 치료받으러 가시고 또 이랬다 다시 들어오시고 이제 이러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정말로 하스피스는 아무 때나 원하지 않으시면 취소하고 나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한번 사인하면 뭐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만 그와 동시에 또 그런 그 통증이 있을 때 그런 치료를 받고 가족들과 다 죽음이었던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마지막으로 좋은 시간 그리고 통증을 완화하면서 의미 있는 시간들을 가는 거에 서로들 다 그 초점이 맞춰 있으면 훨씬 더 좋은 그 시간들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스피스 프로그램을 이제 취할 때는 처음에는 그런 생각들, 플래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암을 투명하고 계시는데 아직도 뭐 그 여러 가지 뭐 그 기회가 아주 많다. 희망이 많고 네, 그래서 네. 그래도 생각해 볼 수는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러면서 하스피스에 대한 생각을 하시고 그러다가 정말로 이제 하스피스의 그 적용 대상이 되셔갖고 오시면 진짜로 이제 집에서 일단 그 여러 가지 편의기구와 통증을 하면서 이제 하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며칠 정말로 상태가 악화되면 그 인페이션처럼 입원하는 것처럼 병원은 아니지만 하스피스 그런 시설이 있어서 24시간 하는 그러한 그 하스피스의 시설이 있어서 거기서 며칠 있다가 돌아가시는 과정을 겪고요. 그다음에는 하스피스 프로그램은 그 사별 후에 가족들도 케어하는 프로그램까지 가는 것이 하스피스입니다. 그래서 하스피스가 꼭 죽음을 맞으시면 그걸로 끝나는 네, 게 아니라 네. 하스피스 프로그램 안에는 그 사별한 그 나머지 가족들에 대한 그 케어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다음에 하스피스 그 과정 속에서도 그 케어 프로바이더 그러니까 뭐 가족 중에 누가 계속 하다 보면 지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때 그런 분들을 대신해서 하스피스 전담 팀들이 뭐 3일, 5일, 일주일 동안 하면서 그 케어한 분들이 쉴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짧은 휴가일 수도 그렇죠. 있죠. 이제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하스피스가 이게 진화하면서 여러 가지 그 생각들과 프로그램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싶은 것도 이제 그러한 과정 속에서 처음에 마음속으로 준비하시고 그러다가 진짜 하시고 하시다가 정말로 마지막 며칠 동안 힘들면 그 인페이션 그러니까 하스피스 24시간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돌아가시면 돌아가신 다음에도 그 하스피스가 사별 후에 마지막 그 환자들의 그 뭐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렇게 케어하는 가족들의. 그렇죠. 그것이 전체 하스피스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다음에는 이제 원하지 않으시면 중간에 언제든지 이렇게 하고 나오실 수가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을 싸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그 들어가서 그거를 아직도 이해를 채 못하셔서 그 과정 속에서 그 부모님이 그 암에 투병하고 하스피스에 계시면서도 그거 이해가 안 되니까 가족 간에 환자와 의료진 간에 맞아요. 옥신각신하면서 마지막을 보내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러니까 그런 굉장히 표현이죠. 그거 이제 웨이스트라는 거죠. 그렇죠. 그 시간에 더 중요한 거를 해라.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살짝 의문이 드는 게 이게 약간 문화적인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미국 분들이 하스피스에 들어갔을 때의 가족이나 자녀들의 그 태도와 우리 한국 분들이 들어갔을 때 가족들의 태도가 좀 차이가 있나요? 글쎄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오랫동안 미국 사람들도 봐왔지만 그게 뭐 죽음 앞에서 큰 차이는 없다고 보는데 그렇지만 그래도 조금은 그 한국 사람들은 좀 더 가족끼리 이렇게 클로즈한 모습을 끈끈하죠. 그러니까 네. 정적인 면이 좀 더 강하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렇게 봤을 때 좀 이게 감정적인 이런 것 때문에 오는 그런 거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런 그 하스피스 들어가는 자체가 그거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시야가 훨씬
그 서양 사람보다는 좀 많다고 봐요. 왜냐면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맞아. 그런 정적인 그런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안 하시다가 결국은 우리 그 한국 분들은 많은 경우에는 그 하스피스를 뭐 6개월 전 진작부터 하면서 지나갈 수 있고 편하게 서로들 가실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마지막 그냥 며칠 상태가 급속도로 악화됐을 때 비로소 이제 하스피스를 취하셔서 며칠 내에 돌아가시는 그와 같은 거기 때문에 그 전에 얼마든지 편하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좀 더 많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죽음이나 이런 하스피스 플랜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미리미리 있었으면 네. 그러면 훨씬 더 그쵸. 이렇게 좋은 과정을 네. 거치면서 가실 수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끝까지 집에서 이렇게 하시다가 마지막에 이제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러고서 이제 가시는 경우인데 그 전에 이제 집에 있으면서 그 많은 거가 알력 갈등과 아주 그 고통과 아니,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것 김병에 속에서 효자 없다는 그런 글쎄요. 말처럼 그러면서 이제 그런 서로들 그 힘들게 지내시면서 아. 마지막을 가시니까 그거를 좀 미리 아시면 훨씬 좋게 하실 수가 있었겠죠. 사실 마음은 누구나 효자가 되고 싶고 효도를 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이게 현실이 되고 나면 밖에 나가서 돈도 벌어야 되고 또 내 자녀들도 케어를 해야 되고 만약에 부모님이 아프시다면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인 갈등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 또 마음은 계속 효자야. 그렇죠. 너무너무 효도하고 싶어. 그러니까 이게 몸과 마음이 따로 놀다 보니까 가족 간에 일어나는 갈등이 굉장히 많고 또 환자한테도 우리가 막 사랑으로만 24시간 대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차라리 이런 걸 시스템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거를 죽음 우리 누구나 직면하게 되는 죽음에 대한 프로세스다 하고 하스피스의 환자를 모시고 가족들하고는 끈끈한 사랑으로만 치료와 그다음에 이제 그 케어하는 부분은 다른 제3자의 손에 전문가의 손에 맡겨두고 가족은 그 남은 시간을 정말 옛날 추억을 서로 돌아보고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렇게 보내는 게 이게 가장 적합한 거다. 그게 사실은 맞지 않느냐. 그렇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에 어떤 개인적인 경험에도 환자들이 이제 뭐 위암이나 이렇게 해서 식사를 못 하시니까 식사에 대한 그 초점에 계속 맞춰 있는데 사실은 암이 뭐 위도 다 퍼져 있고 그러니까 식사를 못 하시는 게 당연하죠. 하시는 것보다는. 맞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든지 드릴 한 수 숟갈이라도 있는 더, 거를 추구하면서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병원에 와서 뭐 링게를 맞고 가시고 통증약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그러다가 어떤 그 한 분은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보내지 마시고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차라리 집에서 좋은 시간 보내시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하스피스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가셨는데 뭐 한 3, 4일, 일주일도 못 가시고 그냥 이제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런 안타까운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준비나 이런 그래서 모든 식구들이 다 죽음에 대한 준비를 좀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느 한 분이 그냥 강하게 드라이브 하면서 그 반대로 가면 힘들어지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 결정권자에 가까운 사람이 이제 그렇게 그 자리를 중심을 못 잡으시면 더 힘들고 그다음에 식구들 중에 하여튼 누구라도 그렇지 않으면 참 힘든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그게 그런 그 페이스를 셋하고 생각들을 셋해서 환자 본인이 당신 자신부터도 그렇게 하시면 훨씬 그 의미 있게 이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당사자가 당해보지 않으니까 맞아, 아직도 맞아.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서두에 죽음의 연습이라는 것도 자꾸만 미리미리 생각해보고 그런 것이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한편으로는 생각하면 얼마나 그 준비된 그래도 그나마 준비된 것이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훨씬 편하게 자기가 나머지 가족들한테도 이렇게 준비시킬 수도 있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리드하면서 가실 수도 있고 또한 그 가족 중에 누가 그런 생각을 충분히 가진 분들이 또 이렇게 나서서 리더십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라도 있으면 그러면서 죽음을 맞이하시는 분들은 훨씬 편하고 행복하시겠다. 그러면서 우리 의료진의 그 할 수 있는 거는 하스피스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내 마지막이 아름답기를 사실 소원합니다. 그리고 아름답게 기억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와중에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생기면 우리가 하스피스라는 기관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고 모두가 닥치는 죽음에 대해서 좀 더 편안하게
그리고 좀 더 계획 있게 모든 사람의 마음에 흡족한 상태로 맞이하게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러분께 오늘 특별히 강창석 박사님께서 하스피스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조금 무거운 주제였지만요. 우리 모두가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나와주신 박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나오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약속 들으셨습니다. 또 나오신다고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더 많은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는 거 약속드리고요.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